안녕하세요. 이납입니다. 저번에 시합 전에 이제 감량, 또 이제 마음가짐, 뭐 또 전략, 또 루틴을 어떻게 하는지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 오늘 좀 그걸 길게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크게 IBJJF 시합과 JJAU라고도 하고 JJIF라고도 하는데 JJAU는 아시아 연맹이고요. JJIF는 세계 연맹일 거예요. 뭐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일단 IBJF 할 때는 당일 개최에 뭐 시합들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복을 입고 개최합니다. 그리고 이 전광판에 본인 이름이 불이 들어와야 개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시합 직전에 개최한다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그래서 감량을 너무 세게 하시면 회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감량을 세게 많이 안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벨트의 레벨 높은 선수들은 감량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블랙벨트부터는 유러피안 페남에서 8강까지 들어가시면 시합이 데이2로 넘어갑니다. 데이2로 넘어가면 회복할 시간이 조금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벨이 높은 블랙벨트 선수들이 메이저 시합을 나갈 때는 감량을 좀 하는 편이고요. 그럼 뭐 첫 판에 강한 사람 만나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랭킹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1, 2, 뭐 3, 4 뭐 이렇게 잘하는 내 친구들은 보통 찢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챔피언급 선수들은 절대 첫날에 극강의 선수와 시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감량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럼에도 뭐 변수가 있을 수 있죠. 이번에 올해 2026년 월드에 앤디 모라사키가 다음날까지 넘어가지도 못하고 졌죠. 뭐 이렇게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감량을 많이 해도 다음날로 넘어가기 때문에 블랙벨트 이제 메이저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감량을 좀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뭐 지역 시합을 출전하시거나 혹은 이제 내가 뭐 랭킹이 낮으면 무조건 첫 판에 이제 강한 상대랑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감량을 많이 하는 거는 전략적으로 좋지 않다. 뭐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76kg 이제 라이트급으로 보통 출전을 하고요. 미달인 상태로 출전을 하거든요. 그게 더 컨디션에도 좋은 것 같고 이번에 나가이랑 할 때 또 밀란 오픈에서 1등 할 때는 제가 70kg 패더급까지 뺐었는데 컨디션도 컨디션인데 일단 삶의 질이 다이어트를 굉장히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서 앞으로 또 시합을 나간다면 저는 이제 주로 라이트급으로 출전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좋은 기억도 많고요. 이제 JJIF, JJAU에서는 어떻게 개최를 하냐? 전날 개최를 합니다. 보통 전날 4시에서 5시에 반팔 반바지를 입고 개최해요. 우리나라의 뭐 국가대표 선발전, 각 시도 대표 선발전도 뭐 이런 식으로 개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MMA랑 마찬가지로 전날 개최하기 때문에 수분 감량을 많이 하셔도 충분히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JJAU 샵을 나갈 때는 저는 69kg로 감량을 해서 나가는 편이고요. 18년도에 처음에 아시안 게임이 생겼을 때 저는 18, 19, 20, 21, 22, 23, 24, 25, 26 한 번도 안 빠지고 선발전에 나갔었는데 그때는 전날 개최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아시안 게임은 전날 개최했겠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여건들이 이제 갖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 시도 대표 선발전도 그렇고 그냥 당일 개최를 때려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69kg에 한 번 나갔었는데 힘이 없더라고요. 수분 개체를 제가 옛날에 MMA 하던 생각을 하고 뺐는데 회복 시간이 없다 보니까 힘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한참 이제 체급을 뭐 6구를 나가야 되나 7를 나가야 되나 헤매고 있었는데 아마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 저희 최종 선발전 뭐 내부 평가전 뭐 이런 게 열릴 즈음에 전날 개체가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전날 개체를 열어주면서 저도 뭔가 저 MMA 예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국가대표도 할 수 있고 성적도 좋아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준영이 형, 뭐 민호 형도 그렇고 이번에 아시안컵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았죠. 뭐 2년 연속 챔피언도 하고 민호 형도 챔피언이고요. 보면은 체급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항저우 아시안 게임 내부평가전 때 저희가 웃으면서 체중을 쟀었는데 형은 68kg였어요. 근데 저는 그날 74kg인가 75kg였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굉장히 힘들게 이겼는데
준용이 형이 정말 유능재강이에요. 체중도 얼마 안 나가는데 그렇게 플레이 한다는 게 저는 엄청 대단한 것 같거든요. 아무튼 JJIF는 제가 수분 감량을 하기 때문에 전날에 그 유튜브에 요즘 너무 잘 나와 있죠. MMA 선수들 감량하는 거. 저는 그 중에서도 욕조에 들어가서 하는 감량을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3투압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감량법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아이템을 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반신욕 욕조에 앱섬 솔트를 넣어서 그 염분 농도를 높여서 3투압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스웨스웨이라는 이제 발열 크림을 이용해서 땀 나는 속도를 올려줄 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 아이템을 사용해 주시면은 생 몸으로 빼는 것보다, 아무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또 훨씬 덜 힘들게 감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욕조가 있는 게 제일 좋죠. 욕조가 있는 게 제일 좋은데 다른 선수들은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사우나 가서 버티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숨 쉬는 게. 네, 이성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정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빼기도 하고, 혹은 달리기로 더 잘 빼는 선수들도 있어요. 제가 성현이랑 같이 이제 해외 시합을 많이 다녔는데, 성현이 같은 경우에는 정신력은 강한데 그 반신욕 탕이 오래 들어가 있는 걸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목욕탕을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리기를 해서 빼는 게 더 빨리 빠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현이가 체중이 많이 안 나가서 딱히 수분 감량이 필요하진 않은데 달리기로 빼는 게 더 효율적이었다, 성현이한테는. 그래서 각 사람마다 살이 잘 빠지는 패턴. 제가 예전에 희승형도 수분 감량을 많이 하시는 편인데, 희승형이 그걸 못 참으신대요. 반신욕도 못 참으시고 사우나도 못 참으시고. 그래서 그 존투에 맞춰놓고 유산소로 수분 감량하는 게 제일 잘 빠지신다고, 본인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빼는 걸 제가 봐왔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제 샵을 많이 나가시다 보면 자기한테 제일 잘 맞는 방법으로 감량을 해서 그 다음날 저는 한 4kg, 5kg 정도 돌아와서 한 73, 70, 많이 나갈 땐 74kg까지 올라온 상태로 시합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감량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시합 전에 운동 강도, 스파링 강도는 어떻게 가져가냐? 오늘도 제가 곧 있을 아시아 선수권이 있어서 와이어 선수부를 다녀왔는데요. 밖에 나온 김에 보통 제가 시합을 준비하고 있을 때 체육관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내가 시합을 준비하고 있으면 보통 이제 내 파트너도 시합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강하게 하시면 부상률만 더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스파링과 실제 시합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스파링 때 잘하신다고 해서 시합 때 똑같이 잘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혹은 스파링 때 좀 누구한테 지셨다고 해서 시합 때 똑같은 패턴으로 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합 직전에는 최대한 다치지 않게, 상대방이 설령 강하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않게 최대한 그 감을 익히는 정도로만 저는 스파링을 하는 편이고, 또 그렇게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한 퍼플벨트 초반 때까지만 해도 제가 시합 한 일주일 전에 이렇게 패스당하거나 이렇게 수입당하면 시합 때도 뭔가 똑같이 당할 거라는 그 두려움 같은 게 있어서 더 강하게 스파링하고 더 이렇게 악을 써서 시합 전에 스파링을 이어갔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게 파트너도 다치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나도 다치게 한다. 시합 전에는 감을 잃지 않을 정도의 부드러운 스파링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 시합 전 전략 구상, 이게 좀 중요한 파트인 것 같은데, 감량과 더불어서 제가 그 사범을 할 때 관원분들 시합을 따라가서 이런 질문을 드려요. 보통 혹시 시작하시면은 가드 하실 건지 탑 하실 건지. 그러면 이제 보통은 뭐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요 정도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시합에 나를 맡기는 것보다는 상황에 내가 맞춰서 하는 게 좀 더 시합을 풀어가기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단순하게 이제 1단계로 생각을 하자면, 경량급 케이스로 더블 가드를 가서 내가 일어날 건지 혹은 가드를 유지할 건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마인드맵처럼 생각이 쭉쭉 이어가게 되는데, 더블 가드에서 상대방이 안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럼 둘 다 이제 20초 동안 슬링으로 루찌를 받을 때까지
둘 다 이제 버티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럼 루찌를 이제 몇 개까지 받고 일어날 건지, 뭐 전략에 따라서 뭐 루찌 뭐 페널티를 하나 받고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페널티 두 개 받고 일어날 수도 있고요. 페널티 세 개 받고 일어날 수도 있고, 뭐 극단적인 상황에는 실격시킬 거면 실격시켜라 하고 안 일어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전혀 그거 잘못됐다 생각 안 하고 이제 본인의 전략에 맞춰서 플레이하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내가 탑으로 가고 싶어요. 탑으로 갔으면 내가 더블 가드 어드밴테이지를 받고 탑으로 갈 건지, 혹은 내가 탑으로 갔을 때 뭐 패스를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확실하게 어드밴테이지를 받을 수 있는, 혹은 내가 2점이라도 뭐 하체를 잡고 장애로 나가서 2점을 만들 수 있는, 요 정도 전략 구상을 가지고 나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탠딩 상황이 나왔을 때 내가 이 사람이랑 싸워줄 건지, 혹은 스탠딩 상황이 나오지 않게 가드로 빨리 기어 들어갈 건지, 뭐 이것도 상대에 대한 정보가 좀 있으면 결정하기 좋겠죠. 제가 뭐 몽골의 그 조지 선수,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스탠딩이 엄청난 친구인데, 그 친구랑 스탠딩 맞불러 오면 괜히 이제 2점 주기만 좋은 상황이 발생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희 시합 들어가기 전에 긴장되게 막 만드는 생각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나 이거 시작하자마자 뭐 트라이앵글로 탭 치는 거 아니요? 뭐 이거 시작하자마자 안 받아피는 거 아니요? 뭐 이런 생각이 저도 들고, 뭐 다른 분들한테 여쭤봐도 들더라고요. 이래좀 탈락할까봐 두렵고, 또 시작하자마자 탭 칠까봐 두렵고, 막 이런 생각이 시합 들어가기 전에 항상 머릿속을 이제 뒤집어 놓게 되는데, 그때 저는 요런 생각들, 꼬리에 꼬리는 무는 생각들이죠. 더블 가드에서 뭐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이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대처하고. 그래서 마인드맵식으로 내가 이제 이어갈 상황들, 내가 싸워야 될 상황들에 대해서 단계별로 생각하는 게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합 전에 전략 구상, 내가 더블 가드에서 뭐 일어날 건지, 혹은 더블 가드 안 갈 수도 있겠죠. 뭐 그냥 그립 뜯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전장에 따라서 그런 전략 구상하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시합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직전 루틴. 이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한 퍼플 벨트까지는 그 시합 들어가기 전에 몸을 안 풀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름 부르면 가서 그냥 했어요. 뭔가 시합장 매트 거기 좁잖아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시합장 그 대기 매트도 좁고 사람들도 막 다 많은데, 제가 엄청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거기서 이제 몸을 푸는 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이렇게 망설여지고 거기 사람들이 섞여 있기가. 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몸도 덜 풀려 있어서 막 초반에 너무 말리는 경우도 많고요. 첫판 시합하기 전까지. 첫판 넘어가고 나서는 땀이 어차피 흐르니까 그때부터는 괜찮은데, 근데 이제 첫판에 너무 부상 위험도 높고 몸도 안 풀려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 거의 이제 한 판 시합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롤링을 하시는 거예요. 뭐 강하게 하라 막 이런 뜻보다는 어느 정도 숨도 차고, 그다음 땀도 많이 나고, 그래야지 관절에 적당히 열이 가해지면서 부상도 덜 입고,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는 상대에 맞춰서 움직이기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절대 가서 가만히 계시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가만히 계시다가 이름 불러서 들어가시면 우리 돈 내고 시합 나가는 건데, 쉽게 상대한테 하이라이트를 선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파트너와 적당한 강도의 스파링을 통해서 열도 좀 내시고 숨도 좀 트시고, 특히 땀을 전 내는 걸 좀 중요히 여기하는데, 이렇게 이마를 만졌을 때 땀이 흐를 정도로는 롤링을 하시다가 첫판 시합에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IBJJF에서 감량할 때 제가 한 1.5kg, 2kg 정도, 2kg 너무 많은 거, 한 1.5kg 정도 남기고 가거든요. 어차피 가서 롤링해서 몸을 풀 거기 때문에 또 그 사이에 땀이 나서 체중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스페 마티에센이 유러피안에서 시합하기 전에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체중이 한 2kg 정도 오버되더라고요. 제가 제 체중 보면서 슬쩍 봤는데. 근데 이 친구가 딱 롤링하면서 빼요. 그거를 그 시합 당일에 한 1.5, 2 정도 남겨와서, 어차피 롤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롤링을 부드럽게 하면서 땀을 빼고 시합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긴장도 덜 되고 감량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직전 개체에 이제 맞는 루틴법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건 마지막으로, 전에 그 댓글 달아주신 내용 중에 스트릿 주짓수, 리그 로얄, 뭐 아니면 해외 JJIF, JJU, IBJJF 중에 뭐 어떤 시합이 위상이 높냐, 아니면 어떤 시합이 뭐 등급이 높냐, 뭐 코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게 뭐 아시안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스트릿 주짓수가 될 수도 있고 코스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눈앞에 두고 이제 직전에 뛰는 시합이 제일 큰 시합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시합이고요. 예전에 그 벤 핸더슨이라고 그 UFC 라이트급 챔피언까지 한 한국계 미국인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챔피언전에 우승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모든 시합에 참가하는 사람들 존경한다. 그 긴장감에 자기를 노출시키고 성장하는 모든 사람들 존경한다고. 뭐 자기는 이제 UFC 시합을, 뭐 프로 시합이죠. 프로 시합을 뛰지만 큰 시합, 작은 시합 이제 경계를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흰띠 때 그 흰띠 시합을 뛸 때, 또 어렸을 때 그 전에도 MMA 시합을 뛸 때, 그리고 제가 지금 아시아 선수권 아시안 게임 앞두고 있는데 뭐 이제 큰 시합들 준비할 때, 뭐 그때 저한테는, 그 당시에 저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한 시합이었어요. 그게 제일 큰 시합이고, 그래서 큰 시합, 작은 시합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없고요. 네, 지금 저희 같이 같은 운동을 하고 같이 이제 경쟁해주는 모든 어, 생활체육이든 뭐 아니면 직업으로서의 주짓수 선수든 이제 리스펙하고, 또 그 시합에 나가는 것 자체가 긴장이 되잖아요. 저도 이제 많이 뛰니까 좀 덜 긴장되긴 하는데 긴장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손에 잘 안 잡히고 시합 생각하면은 시합만 생각하게 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쟁하시는 모든 선수들 리스펙하고, 또 같이 즐겁게 안 다치게 오래오래 어, 시합하고 롤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